안녕하세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펜텔의 오일 파스텔입니다. 스케치는 지난 영상을 참조하세요. 똑같이 그려진 고흐의 작품 3개 중에 가장 먼저 그려진 1888년작 침실이라는 작품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고흐가 사용한 소실점을 찾아내서 스케치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아르레 침실 작품은 투시도법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예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따라 그리기 쉬운 방법 하나를 더 배워보시죠. 이번에 주로 사용할 기법은 마카를 사용해서 밑색을 칠해두는 방법입니다. 작품의 본래 재료는 유화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작품이지만 많은 색을 섞어서 그렸어요. 반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 파스텔은 색이 단순하죠. 따라서 비슷한 분위기를 내려면 여러가지 색으로 겹칠을 해야 합니다. 마카로 밑색을 칠해두면 더 적은 색으로 더 많은 색을 사용한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오일 파스텔은 두께가 두꺼워서 세밀하게 칠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을 마카로 칠해두면 경계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바닥을 칠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색이 올라가고 있죠. 고흐가 사용한 색은 오일 파스텔에 들어있는 색에는 없는 색들이 많아요. 따라서 여러가지 색을 섞어서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화 질감을 흉내내는 방법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당시 파리에서는 인상파의 바람이 불고 있던 터라 고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확실히 그의 그림들은 파리에서의 생활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어두운 색채에서 벗어났죠. 혹시 원근법으로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느껴지신 분 계신가요? 고흐도 중학교 시절 미술 시간을 재밌어 했지만 원근법을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흐처럼 어느 순간 공간에 대한 감각이 이해되면서 작품에 몰입하게 될 때가 올 테니까요. 지금 고흐의 그림의 특징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어두운 그림자의 묘사를 생략하고 대신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넣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림자가 없어 밋밋하던 그림에 굵은 선이 들어가면서 그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모작하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본의 판화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고흐는 자신만의 그림체로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색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즈음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고흐는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색에 대한 탐구라고요. 확실히 동생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고흐는 색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색의 혼합과 대조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그 편지를 쓰고 한 달 후쯤 바로 이 아르레 침실 작품이 나옵니다. 고흐는 편지에서 자신이 선택한 각각의 색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그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색으로 색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작품이 색이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그림이 아르레 침실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이곳 아를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도시 생활이 지겨워진 그는 프랑스 남부 아를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그곳이 화가들의 공동체 마을로 만들어지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먼저 자신이 좋아하던 고갱을 아를로 부릅니다. 의자 옆에 문이 보이시죠? 이 문을 열면 고갱이 묵게 될 방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레 침실 이 작품은 고갱을 기다리며 그 사이 방을 꾸밀 작품으로 자신의 방을 그린 것입니다. 고갱을 환영한다는 의미겠죠. 또 흥미로운 점은 벽에 두 점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고흐가 실제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외젠 보흐라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연인이라는 제목인데 군인이었던 폴 외젠 미에의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외젠 보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빌레로이엔 보흐라는 명품 자기 생산 회사가 지금도 있는데 그 창업자의 손자가 외젠 보흐입니다. 외젠 보흐와 그의 누나 안나 보흐 역시 화가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들은 당시에 화가들을 지원하곤 했습니다. 주로 전시회에 참여 기회를 주거나 그림을 사주거나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 영상에서 고흐 생전에 판매된 작품은 붉은 포도밭이라는 단 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외젠 보흐의 누나입니다. 외젠 보흐의 그림을 보고 그의 생전 사진을 보면 정말 똑같이 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르레 침실이 고흐의 방을 그린 것이라면 그의 집을 바깥에서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노란 집이라는 작품인데요. 하지만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되어 철거되었고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죠. 그림에서 오른쪽 녹색의 대문과 창문이 있는 집입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건물 외벽을 칠하고 실내는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아마도 집을 빌릴 당시 오래도록 방치되었던 집이라 수리와 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작업은 찰필로 문대서 색을 만드느라 매끄럽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표면에 약간 거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질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가볍게 쥐고 살살 붓질 방향으로 가볍고 가는 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이번엔 고흐가 사용한 임파스토 기법, 즉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느낌을 조금 주기 위해서 손에 힘을 주고 꾹꾹 눌러서 파스텔을 발라줍니다. 고흐는 노란색을 정말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색이 있나요? 고흐의 작품을 모작하다 보면 어느새 노란색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고흐의 아르레 침실 모작은 스케치부터 그가 그림에 사용했던 소실점을 찾아서 고흐가 그렸던 느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휴식의 공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림을 그릴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림이 팔려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에 그가 받는 압력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팔려고 그린 그림이 아닌 고흐의 방이나 좋아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서 걸어두려고 그린 외젠 보흐 같은 그림에는 또 다른 감정과 편안함이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즐기면서 그리는 그림이 있고 주문이 들어와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며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참고로 고흐는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유로인가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를 생각하며 그림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그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